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몇 번이나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나 몇 년 동안 꿈꾸던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시작은 늘 좋지만 계속하지를 못하죠.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다면 제가 배운 삶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얼마나 간단한지 알게 되면 꽤 충격적일 거예요. 그렇다고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는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시작하라는 뻔한 말로 여러분을 지루하게 하지 않을 거란 걸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거나 돈을 절약하거나 아니면 수년 동안 버킷리스트에 있던 일을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여정이 너무나 험난해서 진정한 혜택을 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말죠. 하지만 이제 닐 암스트롱의 말에 힌트를 얻어 작은 발걸음이 위대한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속도의 중요성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전적인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면 실망스러움에 한숨을 쉬거나 눈을 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신이 지금의 상태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나쁜 습관과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을 만드는데 몇 년이나 걸렸나요? 이런 수년에 걸쳐 쌓아온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면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속도를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저축과 건강한 식생활, 운동과 같은 새해 결심은 직장에서 나쁜 일이 있거나 파트너와 싸우거나 근처 도넛 가게에서 1+1 행사를 하는 날에는 와르르 무너지고 말죠. 왜 우리는 매년 이런 일을 반복할까요? 아니면 저처럼 1년에 여러 번 하는 분도 있겠죠? 어느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실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도하기보다는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전 그럴 팔자가 아닌가 봐요. 도넛을 그렇게 싸게 파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변명이 익숙하게 들리나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쉬울 수도 없고요. 사전을 펴서 습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고정되거나 반복적인 경향이나 관행, 특히 바꾸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셨나요? 나쁜 습관은 버리기가 힘듭니다. 매일 먹는 감자튀김을 샐러드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체육관에 가기 위해 바쁜 하루 중 갑자기 1시간을 내는 것은 힘듭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지고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속도를 늦추는 것은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갈망하는 건강한 변화를 이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자고요. 진짜 변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멋져 보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정말로 진짜로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그만두세요. 이게 사람들이 포기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자신을 몰아세우죠.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고 속도를 늦추고 확인해보세요. 만약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거나 그동안 꿈꿔왔던 미뤄둔 휴가를 실제로 가고 싶다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계획은 하지 마세요. 월급의 절반을 정기 예금에 넣고 한 달 동안 굶는 것으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작은 걸음마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줄여보세요. 매일 아침 커피를 사지 말고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서 출근하세요. 그러면서 점심 도시락도 싸가세요. 출근하기 위해 카풀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에 익숙해지면 다른 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밤 나들이를 줄이거나 에너지 소비에 주의해서 전기세 등의 청구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이달 말이면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월말에 남은 것을 저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월급날이 올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돈을 저축하지 않고도 말이죠. 물론 이렇게 하면 꿈꿔왔던 휴가는 다시 연기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일단 매달 진짜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런 작은 변화를 큰 생활 방식의 변화로 바꾸어 나가면 심지어 예산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멋진 휴가를 갈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3번 운동하러 가는 것은 괜찮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7일 중 3일은 작은 변화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은 꽤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빠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처음 1, 2주 동안 잘해 나갈 수도 있지만 오래지 않아 지치거나 결심이 약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마와 다투었다거나 직장 상사가 일을 너무 많이 떠넘겼다거나 하는 마음속으로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운동을 자주 건너뛰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치열한 일상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의 한 스포츠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격렬한 운동요법이 어떻게 장누수 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별로 좋게 들리진 않죠? 그렇죠? 사실이 그래요. 장누수 증후군은 내장 점막을 약해지게 만듭니다. 내장 점막은 장 내에 있는 모든 독성 물질들이 혈류로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점막이 약해지면 혈액이 중독됩니다. 그러면 정말 아파지죠. 또 운동할 때 무리하면 심장 박동 이상, 골밀도 감소, 심각한 근육 부상, 심지어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 갑작스럽고 심한 운동 루틴으로 신체를 괴롭히지 말고 느슨하게 하세요. 어쨌든 우린 인간이잖아요.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속도로 조절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초보를 대상으로 하는 요가 수업을 받기 시작한다던가 며칠에 한 번씩 공원을 산책하는 걸로 시작해보세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계속하기 더 쉬울 것이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일단 이런 작은 변화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더해서 일주일에 3번 체육관에 가거나 규칙적으로 조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만 충분히 가진다면 이런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극단적인 식이요법 또한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만약 갑자기 몸에 익숙한 모든 음식들을 빼앗는다면 뇌는 생존 메커니즘을 발동시킬 겁니다. 네, 맞아요. 몸이 배고프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더 먹고 싶어 하게 만들 거란 얘기죠. 하지만 더 최악인 것이 있습니다. 영양사인 리사 데파지오는 급격한 체중 감소가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게다가 그게 자기 몸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국립섭식장애센터의 한 기사에 따르면 급격한 체중 감량은 무기력증으로 이어지고 신진대사 속도를 늦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전만큼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따라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처럼 빨리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체중계 숫자가 변하지 않게 되고 결국 희망을 잃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기운도 빠지겠죠. 식이요법과 운동을 같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같은 기사에는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살을 빼려면 점진적으로 살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몸에 좋은 방법으로 천천히 일관된 속도로 체중을 감량한다면 계속 건강함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갑작스런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 습관이 된 덕분입니다. 하지만 살을 천천히 지속적으로 빼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 비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실망만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기에게 맞는 속도를 찾으세요. 여러분은 무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체는 주요 변화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격할 거예요. 이 느리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한 번에 한 가지만 바꾸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다이어트와 새 운동 계획을 동시에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바꾸고 싶다면 한 가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변화에 익숙해지고 나면 다음 부분을 바꾸세요. 그러니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조금 더 걸리더라도 여러분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향해 느리지만 확실하게 노력하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